네. 잠깐 선생님 잠깐만 좀 질문이 혹 있을지 몰라서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이 시간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끝나고 가신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질문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반갑고 육성을 해도 들려? 들려. 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들려 그냥 괜찮아. 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서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한국 서예가 중국 서예를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원인이 뭘까를 많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 직접 유학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우러 중국을 갔는데요. 서예는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부터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일상에서 보고 생활화된 게 말하자면 서예 소재, 문자, 한자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글도 아니고 일상화되지도 않고 쓰는 방식도 다르고 역사도 없고. 제가 역사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갑골문, 금문, 예서에 대한 전통이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초서에 대한 전통도 없이 이식된 문화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서사 방식과 우리의 서사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돌려쓰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워쓰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표현 대상인 문자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돌파구는 한글에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좋은 제언이긴 하지만 한자가 과연 어떠한 표현의 다양성, 한글이 표현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자에 비해서 턱없이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신 생각이나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서희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 서희환, 평보 서희환의 한글, 지금 예술전당에 비치되어 있는 병풍, 아니면 구상 선생이 시를 쓰시고 그거를 우리 박지에 쓰신 그 작품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만들 때, 개관할 때 손재영 선생님 제자로서 그 한글 그렇게 유사체로 쓰시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분의 어떤 문장에서는 한자 서예에서의 어떠한 것을 말하자는 거죠. 정신성이랄지 조형 감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취해서 한글에 대입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인 적이 있어서, 말하자면 결국은 다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자로부터의 독립정신, 자율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서예가 앞으로도 더욱더 본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생각이 많이 공통되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200자 원고지에다 한글로 원고를 항상 씁니다.
글씨를 얼마나 못 쓰는가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어요. 뭐 붓이 아니고 그냥 볼펜으로 쓰는 것인데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한글을 쓴 경력으로 보면 낸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수백만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풀이해서 한글로 원고를 쓰면서도 어떻게 글씨가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제가 아주 참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호를 이치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노래 못하고 글씨 못 쓰고 그래 하나 더 못하는 걸 찾아가지고 삼치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 제가 이치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그 간단한 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풀이해서 쓰면서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 한글의 무한한 서예사적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그 한글은 단순해서 서예가가 작품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한자보다도 한글 잘 쓰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개를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책에 서명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한글 쓰는 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못 쓰는 글씨를 숨기기 쉬운 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로 제가 서명을 하고 합니다. 한자로 쓰는 건 웬만치 못 써도 그냥 이게 숨겨지는데 한글은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서명을 하는 것이 한글로 서명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만치 한글 서예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조형적인 측면에서 변화무쌍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그게 또 우리 그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세계 문화의 발전에 무엇보다도 크게 기여한 것이 한글의 창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T 산업이니 뭐 현대 우리가 세계에서 제1 국가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이런 측면 다 생각해서 한글 서예야말로 우리 서예 분야 종사자들이 다 좀 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돌파구가 가장 가까운 돌파구가 바로 그 한글 서예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김창렬 화백이라고 뭐 특정한 화가 이름을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명예훼손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양반이 물방울 그림을 그리면서 바탕에다가 한자를 까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가 아주 열불이 나요. 아니 한자를 깔면 그리고 국제시장에 그 작품이 나가면 다들 김창렬이라고 하는 화가는 중국 화가일 것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탕에 한자를 까는 대신에 한글을 깔아주면 어디 나가도 그건 한국 화가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방울 그림하고 한자보다는 한글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이고, 그래서 화랑 주인이라거나 평론가들한테 저는 김창렬 씨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도 전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답답한 일이 뭐 각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서예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한글 세대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하고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글 세대는 생각하는 거며 뭐 생활하는 거며 글씨 쓰는 거며 전부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 앞장서서 한자 하나도 안 들어가는 한글책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학술대회에 나가게 되면 한자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서양 사람들조차도 한글 책은 예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또 불이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이야말로 우리의 그 서예 분야의 그 가장 가깝고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돌파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질문하신 것과 공감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 감사의 박수로 이렇게